독도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독도가 지금 섬이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도가 섬이 아닌 게 대한민국의 이득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그냥 암초일 뿐이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이득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일까? 자, UN 해양법 협약 제121조입니다. 여기 보면요, 섬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기준이 정의되어 있어요. 1항에 보면은 섬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밀물일 때도 수면 위에 있어야 돼요.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한 건데요, 인위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정리하면 뭐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바닷물로 둘러싸이고 밀물섬은 상관없이 항상 보여야 되고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보여야 된다. 자, 근데 문제는 사망이에요. 사망 시작에 뭐 어떤 글자가 있죠 지금? rock, 암초요 암초. 암석, 돌이란 얘기요. 인간이 거주할 수도 없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도 없는 rock, 암초 같은 경우에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된댔어요. 둘러싸여 있네요? 밀물이든 썰물이든 수면 위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네요. 당연히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섬의 기준은. 자, 독도는 뭐예요? 독도는 섬이요 암초요? 독도는 섬입니다. 섬이에요. 그러나 암초입니다. 이거 뭔 개소리야 이게. 섬이라서 영해가 있는 거로 돼요. 12L이 한 22km야. 22km 정도는 이제 영해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배타적 경제수역이랑 대륙붕은 아직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 뭔지를 알고 넘어가야겠죠. 자, 배타적 경제수역은요, 자국의 육지나 섬으로부터 200캐리, 약 370km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자원이고 물고기고 뭐고 싹 다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 배타적 경제수역이에요. 그어볼까요? 일단은 울릉도에서 시작해보자. 자, 370km로 갑니다. 자, 가요. 370km까지. 자, 가요. 됐어. 그럼 대략적으로 여기까지가 지금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얘기네요. 문제는 뭐냐면요, 일본도 여기 오키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오키제도에서 이제 370km로 가볼게요. 둘이 겹치네? 이럴 땐 두 나라가 협의를 봐야 돼요. 요 정도 다 줘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배타적 경제수역이랑 대륙붕 얘기하고 있었어요. 대륙붕이 뭐야? 지금 보이세요? 호주 위에요 연한 희끄무리한 거 이거.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이에 희끄무리한 거 이거. 서해안에서 남해까지 쫙 있는 희끄무리한 거, 이게 대륙붕입니다. 육지가 있잖아요. 섬도 있고요. 이 섬에서 갑자기 푹 꺼지는 데도 있기는 있어. 뭐 예컨대 뭐 일본 같은 데도 푹 꺼지잖아. 이런데 대륙붕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아니면은 남아메리카로 가볼까? 대륙붕이 여기밖에 없는 거야 지금. 페루는 푹 꺼지잖아 여기서.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대륙붕이 아니야. 자, 여기서 중요해. 근데 대륙붕이 수심이 얕은 바다인데 여기 이제 자원도 많고요, 여러모로 이제 쓸모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 대륙붕을 확보해 놓으려고 수많은 국가들이 개난리를 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봐봐, 영국 아일랜드 사이에 여기 다 대륙붕이 다. 지금 영국 북해유전 아시죠? 북해유전. 여기 다 대륙붕이야. 여기 대륙붕 아니었으면 저거 못 했어요. 대륙붕이 아니고 너무 깊어버리면 경제성이 떨어져요. 저 깊이 있는 걸 언제 퍼올리고 앉아있냐 그걸. 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방금 전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우리 자국 내의 영토로 되어 있는 섬이나 육지로부터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근데 저 배타적 경제수역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확보한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대륙붕도 많으면 개이득이지. 그래서 지금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많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자기들? 사람이 살지 못하고 독자적 경제활동이 안 되는 rock, 암초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 그죠?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일본이 대륙붕을 동해에서만이 차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제주도 아래쪽에 있는 요 동중국해에서 많이 차지할 수 있을까요? 동중국해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미 뭐 그래 봤자야. 여기는 중요한 건 여긴 거야 지금. 그래서 동중국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근데 아까 초반에 뭐라 그랬어 간다요가? 독도가 섬이 아닌 게 오히려 대한민국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거 뭔 개소리냐? 우리는 일본의 계획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오키노토리시마. 시마가 뭐죠? 섬이죠? 섬. 그러면 오키노토리 섬이란 얘기야. 그죠? 근데요, 저건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자, 간다요가 지금 참고에 뭐라고 써놨죠? 오키노토리 암초라고 써놨어요. 저건 오키노토리 암초입니다. 암초라고 불러야 돼요. 원래 저 오키노토리 암초가 뭐냐면요, 산호
산호초 있죠, 산호초. 내 보여줄게 한번. 얘 보이시죠? 얘 보면 어때요? 수심이 여기 산호초 많은 데는 얕은 거 아시죠? 왜 그런 데 있잖아. 태평양 한가운데도 무슨 괌이나 막 이런 데 가면은 산호초 많은 데는 수심 되게 얕고 막 다리까지밖에 안 오고 산호초 많고 바닥에 호텔 막 그 바닷가 위에 둥둥 떠 있고 막 그런 데 아시죠? 그런데요, 저기가. 근데 요 수심이 얕은 산호초 사이에 뿅 하고 튀어나와 있는 암초가 있어요. 이거야. 사람만의 그냥 저기 한 두세 개 정도 있나 봐요. 저기에. 그 암초 위에다가 티타늄 합금으로 되어 있는 쇠덩어리를 박아놓고 지금 씨불에 무슨 세멘을 붓고 공그리 치고 테트라포트 붓고 지금 별 난리를 다 쳐놓은 거야 지금. 그리고 이건 섬이다.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을 인정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요, 지금 위치 봅시다. 위치. 자, 오키노토리 암초가 여기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게 섬이래. 이게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자, 여기서 이어지는 요 줄기 있죠? 대륙붕은 어디서 이어지고 시작을 했는가가 중요해요. 그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복잡해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릴 건데, 어찌됐든 최대한 섬들이 많고 뭔가 이 대륙붕에 어디가 연결되어 있고 누구의 섬과 누구의 육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대륙붕이.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섬이나 육지를 확보해 놓는 게 유리한 겁니다. 나중에 대륙붕을 분배할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막 이제 싸우는 그런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라인과 관련해서 최대한 많은 자기들의 섬과 영토가 있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없는 섬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솔직히 섬이 개이득이에요. 배타적 경제 수역은 고기를 잡든 자원을 잡든 그 면적 전체가 우리 거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 아니야. 무려 전방 370km를. 전 세계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 가장 넓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어디일 것 같아, 자기들? 프랑스입니다. 무려 1169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지금 지도 보면 어때요? 에게? 저거밖에 안 돼? 어마무시한 영토입니다, 저거.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거 아시죠? 지도가. 왜곡이 생겨가지고. 적도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작아지잖아요, 범위가. 이거 다 따지면 엄청 넓어요. 만약에 자기들 섬만 있어, 여기. 다른 나라 섬이 없어, 주변에. 그럼 자기들만 먹는 거야. 전방 370km를. 자, 다시. 울릉도를 기점으로 오키제도를 기점으로만 370km 단순하게 지금 원을 그렸어요, 저거. 그런데도 겹치니까 지금 서로 협의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 협의를 볼 필요가 없으면 다 먹는 겁니다. 협의를 볼 필요가 없는 지역이 많은 거죠, 프랑스가. 지금 인천공항에서 370km 그어볼까요? 인천공항 여기 있네. 자, 370km 그어볼게요. 요 끝에서 산둥반도가 닿습니다, 중국에. 닿는 게 문제예요? 얘네도 요구할 거 아니야. 중국도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다면서 지들도 난리칠 거 아니야. 이런 데는 협의를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국가가 저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손해야, 저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보하는 데선. 다른 나라가 없는 게 이득이다. 지금 그래서 알래스카가 개이득이래요, 저 배타적 경제 수역 관련해서. 알래스카 섬이 이렇게 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여기를 기점으로 370을 그어버리는 거야. 알래스카가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보하는 데서 굉장히 이득이라 그러더라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캄차카 반도라고 하죠, 러시아에. 여기랑도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또 중간에 또 러시아 섬이 없어요. 캄차카 반도 말고는 거의 없어. 그래서 알래스카가 지금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인정이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확보가 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싹 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저게.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 볼까요? 얘네 이래. 이렇게 확보하는 거예요. 러시아도 적은 편은 아닌데 이런 배타적 경제 수역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 동중국해랑 서태평양 쪽에서 일본이 섬을 가라로 만들면서까지 개 난리를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국도 가라를 뭘 하고 싶어도 한국은 지금요 서해 동해 남해를 벗어나는 영토가 없잖아 지금은 사실상. 없어가지고 뭐 할 게 없어, 저는 작업을. 한국도 하고 싶어도.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키노토리 암초를 오키노토리 섬으로 만들려는 저 일본의 수작업. 자, 저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 암초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살 수 없고 독자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암초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써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유엔 산하의 대륙붕안개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대륙붕안개위원회가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해줬다, 뭐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오키노토리시마가 있는 지역 주변에 대륙붕들을 이 정도는 일본 거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오키노토리시마랑 연관이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잘 봐야 돼. 저 노란색으로 된 데는 또 보류한대야. 여기는 지금 확실하게 일본 거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보류했어요. 요 빨간색으로 칠한 데만 저 정도는 일본 거가 되겠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키노토리시마 덕분에 저게 인정된 거다 라고 이제 엄프를 한 거죠, 일본이. 별로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다시 우리 UN 해양법 협약 121조로 가봅시다. 자, 요거만 보면요. 인간이 살 수 없고 독자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락은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일본이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어디 암초가 있어? 여긴 산호초랑 세멘이야. 그거 인정해줘야지. 니네가 UN 해양법 협약에다가 락이라고 얘기해놨잖아. 암초래매. 여기 암초가 대부분이 아니잖아 지금. 암초만 있는 게 아니라 테트라포트에다가 세멘 공그리에다가 주변에 지금 산호초도 바글바글해 라고 개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이런 주장을 일본이 하고 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고 있진 않아요. 언젠가 뭐 어떻게 될진 모르겠어. 일단은 지금 현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 지금 솔직히요, 이 오키노토리시마 뭐 독도 남중국해 동중국해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지금 동북아시아 관련해서 영토 분쟁이라던가 이런 거에 연구가 가장 활발한 나라가요 한중일이에요. 얘기가 다 달라 지금. 지들마다 다 달라 지금. 한국 학자들도 한국에 유리하게 계속 해석하고, 일본 학자들도 지들 유리하게 해석하고, 중국 학자들도 지들 유리하게 해석하고, 지금 제일 관심 많은 사람들이 한중일밖에 없어. 저기에 솔직한 얘기로. 그런 상황이 또 있다는 거 지금. 자, 여기 다시 돌아올게요. 아까 처음에 주제가 뭐였어? 독도가 섬이 아니라 암초인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랬어. 중요한 게 있어요. 일본은요, 독도가 지금 자기들 땅이 아니잖아요. 독도라는 락이 섬이어야 오키노토리시마도 섬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예를 들어 독도는 섬 아니야 그래놓고 지금 암초 쪼가리 지금 오키노토리시마는 또 섬이라고 우기면 그거 모순이잖아요. 지금 독도가 섬이어야 돼요. 일본한테는. 독도가 암초면 안 돼. 일본한테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기왕이면 지들 땅이고 싶겠지 독도가. 그런 것도 있다는 거. 다시 본론으로 올게요. 독도는 섬인 게 이득일까요? 암초인 게 이득일까요? 한국한테. 지금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재획정하고 아직도 협의를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한테 저 한일 중간 수역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재획정을 다시 회담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독도와 관련된 영토 분쟁이 종식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과 배타적 경제 수역을 재획정하는 거는 싫다고 들어 눕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독도는 그냥 암초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제 회담할까? 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지금. 울릉도에서 370km로 가나 독도에서 370km로 가나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지금 일본은 독도 문제 때문에 한일 중간수역 회담 재회담 안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들어 눕고 있잖아.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독도가 실제로 섬으로 인정될지 안 될지도 지금 미지수예요. 그리고 일본이 독도가 섬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 지금. 단순하게 그냥 저 섬 우리가 먹고 싶어 그러니까 넌 섬이어야 돼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야 지금. 자, 일단은 이제 이 중간수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다시 이 얘기를 꺼낼게요. 지금 한일 간에는 저렇게 한일 중간수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뭔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한국은 지금 저거를 일본한테 다시 획정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일본은 독도를 들먹이면서 독도 문제 있잖아 지금. 그거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 하면서 지금 들어눕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게 한국에게 대손해로 획정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 지도에 보이는 중간수역은요, 한국과 일본이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영공경계를 획정하지 못해서 서로 협의하에 옛날에 일단 우리 공동으로 관리하자라고 일단 임시로 정해놓은 곳이에요. 저번에 말했다시피 배타적 경제수역은 뭐랬어요? 울릉도든 독도든 섬에서 370km까지가 인정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일본에서도 370km, 한국에서 370km 서로 겹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협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한중간에도 잠정조치수역이란 게 있고 한일 중간수역의 밑에도 있어요 지금. 위에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지금 있는 건데요. 지금 서로 주장하는 게 달라. 한국은 이 빨간색으로 중국이든 일본이든 간에 이 빨간색만큼은 우리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은 개소리 하지 말라고 초록색 선을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요 노란색 선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 국가가 다 자기들 주장만 하는 거야 지금. 서로 뭐 더 먹고 더 달라고 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지금. 이런 거요 관련해서는. 옛날에 이승만 정부 때요, 1950년대에는 UN 해양법 협약 같은 게 없었어요. 내가 아까부터 뭐 섬의 기준이 어떻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륙붕을 뭐 갔냐 안 갔냐 좀 얘기했던 게 다 근거가 지금 UN 해양법 협약이잖아요. 이게 1982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8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통용됐던 것도 94년 가서 되거든요. 얼마 안 된 거야. 30년도 안 된 거야 저게. 그리고 이승만 정부 때는 어땠겠어요? 부르는 게 값이야. 서로 그냥 지 얘기들만 하는 거야. 서로 그냥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여기가 왜 니네 바다야 이 새끼야 여기가 우리 바다 이 새끼야 하면서 그냥 서로 개만 하는 거야. 개짓만 서로 그냥.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아까 배타적 경제수역 얘기했죠. 370km 200캐리. 왜 저 370km 200캐리 드립이 나온 거냐면 1945년에 미국이 야 전 세계 얘들아 들어. 형 말하잖아. 들어 얘들아. 나 미국이야.
야, 앞으로 우리 미국은 섬에서 200캐리는 우리 미국만 물고기 잡고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알겠지? 넘어오면 뒤져. 뭐 너네도 그렇게 하든가. 알겠지? 다음에 보자. 이제 그랬어요. 얘기를 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미국 형이 200캐리 내잖아. 우리도 200캐리 할래 그러면 우리도 200캐리 막 그런 거야 이제. 근데 그 200캐리 하는 과정에서 개소리 하고 있어. 이끼가 야 니네 200캐리 하면 우리 코앞까지 오잖아. 우리는 200캐리 없냐 이야? 이런 것도 생겼겠죠. 근데 나중 가서 1977년도부터 소련도 미국처럼 200캐리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45년도에 미국이 처음 얘기했던 걸 77년도에 소련이 호응하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채택될 때 미국 소련 형아 둘이서 200캐리 드립을 쳤던 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200캐리 드립이 나왔던 거죠. 근데요, 뭐 그건 얘네들 사정이고 얘는 바다가 넓잖아. 뭐 북극도 넓고 뭐 그렇다 쳐. 문제는 한일입니다. 여기 그래봤자 안 돼요. 자, 육지에서 그어볼게 차라리. 자, 동해에서 그었어요. 요 방향으로 직선으로. 자, 370km거든요 이게. 뭐 여기서 그어볼까요? 이래나 저래나 서로 닿아요. 서로 그냥 여 육지에서 한반도에서 시작을 하나, 얘네 여 섬에서 시작을 하나, 울산에서 뚫으나, 포항에서 뚫으나 대부분 서로 겹쳐 이게. 어디서 뚫든 간에. 그 좁아. 지금 동해가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니야 사실은. 닫아 서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든 서로 협의를 안 보면 답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승만 정부 때 그래서 평화선이란 걸 발표합니다. 자, 이승만 라인. 야, 여기까지 함부로 들어오지 마. 니네 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들어올 생각하지 마. 니네 꺼져. 이렇게 일단 이승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합니다. 이때 서로 총까지 쏴갈겨가면서 연병 난리도 아니었대요 진짜로. 일본 배들이 그 어업하러 역 주변까지 오자마자 이제 한국의 해경이랑 이제 경찰들이 총 쏘면서 이 개 어딜 와 이 하면서 막 총 쏘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야 진짜. 일제강점기 직후잖아. 그게 더 난리가 났던 거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게 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입장에서 빨리 이걸 정해야 됐던 거야. 왜냐면 이게 언제적 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선들. 1960년대입니다. 흔했어요. 1960년대의 대한민국 어선들은 돛담배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배들이. 모다가 달려있는 배들도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 저런 배였어요. 근데 일본은 통통배 마냥 모다가 달린 거야. 한국은 빨리 일본과의 어업 협약을 맺어야 됐던 겁니다. 안 그러면은 한국만 손해보기 생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이승만 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간다요 일본이 너무나 필요했던 미국 편에서 말씀드린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한일 국교 정상화. 박정희 정부 때 1965년에 6월 22일에 했던 거죠. 한일 기본조약이라고도 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도 합니다. 박정희 정부가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일본이 저걸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독립축하금 명목하에 돈을 줬다. 배상금이 아니라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돈을 주면서 박정희 정부한테 야 우리 이번에 니네한테 돈 주잖아. 독도 넘겨 대신에 이랬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 박정희 정부 때까지만 해도 방금 전에 말했던 배타적 경제수요 그런 게 없을 때라 그랬어. 그죠? 제대로 된 기준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 초까지만 해도 독도가 3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한국 중국 일본 셋이서 서로 영토에 대한 획정 자체가 개판이어서 개판. 부르는 게 값이었다. 부르는 게 서로 자기 주장만 센 거야 셋이서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의 배들은 요런 상태였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1970년대의 어선이에요. 이런 게 흔했어요 옛날에는. 일본은 막 스댕으로 막 만든 배가 막 여기저기 쏘댕기는데 이런 기준이 모호했을 때는 일본만 개이득 보고 있는 게 있었다 이 말이야. 자, 어찌되었든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고 박정희 정부가 초기에 지지율이 그렇게 높던 정부가 아니었죠. 쿠데타로 집권했으니까.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빨리 자기 정부의 지지율 확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돈이 많이 필요했다.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도 빨리 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다. 돈을 실제로 받아요. 받는데 이때 미국이 자꾸 협박을 또 하고 있었어요. 지금 동북아에서 중국도 공산화돼 있고 북한도 공산화돼 있고 소련이 언제 기어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 미국, 일본 셋이서 친하게 다 같이 지내도 시원찮을 판에 니네 지금 계속 싸워? 둘이 어거지로라도 빨리 관계 회복해. 니네 빨리 관계 회복 안 하면 지금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지원해주고 있는 거 있지? 그거 줄일 수도 있어. 둘이 빨리 화해해 씨부래. 그렇게 한일 기본조약, 한일 국교 정상화에도 영향이 미쳐지고요. 그게. 그리고 한일 어업 협정도 체결됩니다. 자, 이게 1965년에 한일 어업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의 지도예요. 이 지도를 보면요. 선이 두 개가 있네요. 이 초록색 선은요. 일본의 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본 배가 여 안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단
여기 지금 12해리 영해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영해까지만 안 들어오면 육지에서 아니면 울릉도에서 독도에서 전방 12해리 22km 대략 여기는 일본 배가 절대로 침범할 수 없다. 단 거기가 아닌 이 초록색 선 안에 부분은 일본 배가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씨발 그게 뭐야 그게 도대체 이게 이건 말도 안 되는 회담을 했단 말이야. 근데 저인망어선 몇 톤 이상 고등어 업 금지 대규모 금지 이런 금지 조항이 많았어요. 그 소규모 어업만 저쪽으로 들어올 수 있던 거지 뭐 대규모로 일본 배가 들어올 수 있고 막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 초록색 선이랑 빨간색 선 사이에서는 일본이든 한국이든 둘 다 대규모 어업도 가능하고 이렇게 협의를 봐요. 그리고 반대로 한국은 이 빨간색 선 바깥에 일본의 영해 코앞까지도 대규모 어업이 가능한 거로 협의를 봅니다. 그럼 유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지금? 일본 배는 요 초록색 빨간색 선 사이에서만 대규모 어업이 가능하고 요 초록색 선 안으로 들어오면 대규모 어업이 안 되는데 한국은 일본 코앞에서도 대규모 어업이 되는 거네요? 그럼 개이득이네. 요러한 배들로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는 겁니다. 1965년도에 그걸 일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한 거예요. 겉으로 껍데기만 보면 한국에 유리해 보이지. 근데 한국의 어업 산업의 현실이 저 상황이었다는 걸 일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표면적으로 쪼가리 그 문서상으로 보면 유리한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유리한 것도 아니었긴 했다 초반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게 일본의 실책이 있었습니다. 십수 앞을 안 본 거지 일본이. 1970년대가 되면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 도참치! 1970년대부터 동원 참치 같은 원양어선 회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원양어선들이 한국에서도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돛담배를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60년대까지만 해도 썼기 때문에 이득은 아니었던 이 조약의 혜택을 이제 1970년대부터 원양어선들이 한국에도 많아지면서 개이득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빨간색 선 바깥쪽까지도 원양어선이고 대규모 어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초록색 선 안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대규모 어업이. 자, 그래서 1980년대 초부터 일본이 이 한일 어업 협정을 변경하자고 개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머리 아픈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거 있죠. 쌍글로 그 되게 미세한 치어들까지 잡히는 그런 그물들 못 쓰게 막고 있잖아. 우리나라가 지금도. 알죠? 뭔 말인지 알죠? 일본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야, 여기 일본 열도 주변에서는 대규모 어업하지 마. 저 멀리 가서 잡아와. 저 멀리 가서. 요 주변에서는 잡지 마. 씨마를까봐. 자기네 영해 안에서도 자기들 해안 부근에서는 일본이 씨가 마를까봐 고기들이 대규모 어업을 못하게 막았어요. 일본 스스로 자체적으로 자국민들한테. 대신에 저 멀리 가서 많이 잡아와. 빨리 다른 데 가서 많이 잡아야 돼. 여기 주변 말고. 요런 게 있었어 일본이. 근데 한국 배들은 하고서 코앞까지 와가지고 금을 존나 던져가지고 존나 잡아가는 거야. 가가지고 자기들 배는 못하는데 막상 일본 배는 일본 저 연안에서 못 잡게 하는데 대규모로 한국 배들이 대뜸 와가지고 다 잡아가는 거야 막.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어이가 없는 거지. 일본도 막상 보니까 자기들도 지금 한국 배들이 일본 앞에 가서 잡는 게 불법은 아니었잖아요. 물론 중국은 이제 불법이긴 한데 중국이 지금 싸그리 짝짝 잡아간다고 뭐라고 하잖아. 한국이 그랬어 옛날에. 그래서 이제 일본이 1980년대 초부터 한일 간의 어업 협정을 다시 하자. 요 얘기를 슬기차게 얘기를 하고 난리가 났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쌩까요.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까지도 쌩까. 자,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옵니다. 그리고 뭐가 터지죠? IMF 사태라고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져요. 근데 이 외환위기 얘기는 잠깐 뒤로 하고요. 이 외환위기가 오기 전부터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UN 해양법 협약. 1982년부터 시작된 UN 해양법 협약이 1994년부터 영향력을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저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빨리 책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 됐잖아. 저거대로 이제 협의 시작하자. 서로 이제 지들한테 유리하게끔 이제 법 해석하고 별 난리치면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전 세계 국가들이 막. 그게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YS 때부터 DJ 때까지. 근데 외환위기가 터진 거예요. YS 후반에. 한국과 일본은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서로 이 땅은 더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얘들아, 씨발 바꾸기 싫으면 바꾸지 말든가 배째 막 오히려 우리나라가 갑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IMF가 터지니까 한국이 불리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분리해서 봐야 돼요. 한일 간의 어업 협정을 하는 거랑 배타적 경제 수역 협정을 하는 걸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거를 협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협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멈춰 있잖아요. 그럼 둘 다 어업 올스톱
에티오피아. 지금 둘 다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제대로 정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어업을 나갈 수가 있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어디까지 언제까지 잡을 수 있다는 기준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안정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게. 한일 간에.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은 나중에 정하고 일단은 우리 어민들이 지금 고기를 잡는 게 올스탑이 되어 있으니 이 사람들이 어업을 할 수 있는 거부터 빨리 정하자가 시작됩니다. 그 얘기를 해요, 일본이 처음에. 근데 한국이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니들 멋대로 이제 하려고 하지 개소리 하지 마. 우리는 박정희 정부 때 정한 대로 요거대로 그냥 가도 솔직히 알 바 아니야. 알지? 우리 여기까지 해도 돼. 니네는 오면 안 되고. 알잖아. 우리가 아쉬울 게 뭐가 있다고 그거부터 해줘야 돼? 너네 어업협정 니네한테 유리하게 해줄 테니까 대신 배타적 경제 수역 우리한테 더 줘. 우린 그렇게 딜하고 싶어. 왜 니네가 원하는 대로 따로따로 해야 돼 그거를? 한국의 입장은 그랬던 거예요. 일본은 왜 이래? 조금 나눠가지고 하자. 일본의 어민들이 너무 니네들 어민들 때문에 피해가 많아. 씨부래. 좀 좋게 가면 안 될까?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일본이 계속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해줘 이 개새끼들아. 이제 그러고 한국은 배째 이 새끼들아. 우리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이러고 있는데 외환위기가 터진 거야. 그리고 이제 한국이 굉장히 불리해지기 시작합니다. 1998년 1월 박정희 정부 때부터 아까부터 왔던 요거 보이죠? 초록색 선 안까지는 일본 배도 들어올 수 있지만 조만한 소규모 어업만 들어올 수 있고 대규모 어업을 빨간색 선 바깥까지도 갈 수 있다던 그 내용의 협약 요 한일 어업 협정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합니다. 그리고 요 일본 해안까지 가까이 온 한국 배를 납포하기 시작해요. 일본이. 법정까지 갔어. 한국인 어민들만. 한국이 빡치겠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똑같이 하면 될까요? 한국은 당시 뭐였다? 아시아 외환위기. IMF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한국이 당시 경제적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어민들이 물고기 잡는 것까지 못 잡게 막혀있고 민생물가를 잡든 수출을 하든 한국만 지금 다 아쉬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국이 굽혀야 되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빨리 일본이랑 어업협정을 맺고 어민들이 자유롭게 물고기 잡으러 이제 떠나게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급하게 빨리 배타적 경제 수역은 나중에 정하고 어업협정부터 하자. 일본이 원하는 대로 신한일 어업협정이 서명됩니다. 이때 김대중 정부가 저거 개판으로 대충 처리해가지고 욕 한 바가지 먹고 막 그랬었어요 아마 여론이. 당시 상황이 한국이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의린 상황인 것도 있었지만 또 DJ도 이거를 했던 거에 대한 비판을 또 피해갈 수 없었다.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는데요. 한일 중간 수역 문제입니다. 자 여기 한일 중간 수역이 보이네요 떡하니 그죠? 자 일본은 여기를요 잠정 수역이라고 표현해요. 한국은 중간 수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한국이랑 일본은요 아직도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제대로 획정하지 못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제대로 안 정했어요. 한국과 일본은 우리가 둘 다 아직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제대로 획정을 안 했으니까 여기 한일 중간 수역에서는 한국 배든 일본 배든 둘 다 똑같이 알아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정하자. 그게 한일 중간 수역이에요. 저기는 한국 배도 들어갈 수 있고 일본 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더 손해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여기까지인데 너네가 여기 지금 요만큼까지 니네가 침범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혜택 많이 줬어. 한국 입장에선 빨간색 선을 요구한다 그랬어. 일본 니네가 이 빨간색 선 안쪽에 있는 여기까지 니네도 들어오는 거잖아. 우리가 손해야. 서로 손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는요. 이 한일 중간 수역 문제를 이제 빨리 회담을 해야 되거든요. 한일 간에. 이 협의를 할 때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 문제도 같이 얘기하자고 얘기해요. 처음에 저 한일 중간 수역을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독도 문제를 계속 넣자고 요구하는 거야 일본이. 근데 한국이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독도 문제는 나중에 하고 일단 어업협정만 해. 뭔 독도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면 되지 뭘 그래. 일단 요것만 해 하고서 독도 얘기를 다 하나도 넣지 않고 빼버려요. 빼버리고 일단은 저것만 합니다. 빨리 어민들 물고기라도 오지게 잡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IMF 직후라서 한국은. 자 일본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은 과거에 한일 중간 수역 문제 그리고 한일 어업협정 새로운 어업협정 신어업협정을 할 때도 독도 문제를 나중에 하자고 미루고 꺼내지 않았다. 자 이제 할까?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독도 관련된 우리는 영토 분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야 이거 한일 중간 수역 언제까지 내버려 둘까? 빨리 획정해야지. EEZ 배타적 경제 수역. 그러니까 일본이 뭔 소리야? 독도 문제 나중에 얘기하자면 니들이 지금이라도 해 같이 배타적 경제 수역 획정하는 거랑 독도 문제 같이 회담해. 그러면 그걸 만약에 오케이 해주면 독도는 한국 스스로 분쟁 지역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간다요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독도는
암초라고 그냥 얘기를 하자. 독도는 섬이 아니고 배타적 경제 수역이랑 대륙붕이 인정 안 되는 곳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고 울릉도부터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그을 테니까 별 차이도 안 나니까 이제 빨리 회담하자 라고 얘기하는 게 현실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이익에 부합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한국이 먼저 독도는 암초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게 한국에 유리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시죠? 물론 일본은 그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왜? 독도가 왜 섬이 아니야? 이것도 섬인데. 우리 일본은 요것도 섬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독도도 섬이어야 돼. 독도는 무조건 섬이라고 계속 주장해줘 한국아. 일본은 요것도 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속으로.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야 이게. 일본은 동해보다도 동중국해와 태평양 쪽 필리핀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도 있어요. 동해에 대한 독도 문제는 동중국해와 태평양에서 일본이 주장하고자 하는 논리들의 뒷받침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개수작업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머리 아프게 독도가 섬이냐 아니냐 암초냐 아니냐 이런 가지고 막 독도 영유권 문제를 계속 일본이 꺼내들고 배타적 경제 수역 획정하는 것도 계속 미루고 있어 지금 일본이. 그런 상황에서 야 일본아 암초야. 뭔 섬이니 누가 봐도 암초인데. 자 이거 빨리 획정해 이 새끼야. 암초 가지고 계속 저 어그로 끌지 말고 요 중간 수역이나 빨리 획정해. 배타적 경제 수역이랑 요거나 빨리 회담하러 나와. 뭘 자꾸 암초 가지고 뭘 자꾸 난리를 쳐 니네가 지금. 요거나 빨리 회담하자 우리. 지금 저것 때문에 지금 회담이 잘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독도 때문에 지금. 요런 논리가 있다는 거. 오늘 이거 하면 욕 먹겠네 이 개새끼야. 신입 새끼 하면서 태극기까지 걸려있네 여기. 자 오늘 독도 그리고 독도가 반드시 섬이어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이득인가 그리고 이 독도와 관련된 거를 널리 알리는 게 정말 좋은 것인가 그리고 일본의 속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도 국제정치를 좀 야가 빠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누누이 간다요가 말씀을 드려왔어요. 국제정치에서 정의롭고 착하고 항상 떳떳하고 좋아요. 좋은데 굳이 경쟁하고 있는 상대가 야가 빠지게 하는 거를 뻔히 알면서 우리만 야가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다. 지금 사실 간다요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대한민국의 국제정치를 공부하셨거나 아니면 외교부에 있으신 분들 그 외교 당국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돌 맞을까봐 얘기를 못하는 거죠.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이 이런 얘기하면 돌 던지니까. 그죠? 간다요 생각에는 국민들도 이런 내용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에요. 괜히 또 이 얘기 나오면 외교부의 공식 입장인데 감춰져 있던 걸 간다요가 얘기한 거다. 또 이렇게 될까봐 말씀드리면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아마 외교부 안에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얘기가 좀 나오기 너무나 어려워서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정부 안에도 그런 얘기를 좀 간다요가 대신해서 드렸다. 간다요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